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 씨,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태우 씨가 출연하는 동네 변호사 조드로2 KBS 하는 드라마죠? 네, KBS 2에서 예. 1월 7일부터 하는 20부작 드라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군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 드라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드라마입니까?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워낙 잘 나와서 2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2016년에 동네 변호사 조드로 1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비리를 고발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게 동네 변호사로서 노숙자들 만나고 뭐 이런 드라마였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곧바로 2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여러 사정상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3년 만에 들어가고 이번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법농단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벌까지 해서 거악과 싸우는 조드로의 모습. 이게 이제 2편이 됩니다. 예. KBS 2채널에서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 밤 10시에 방영 예정이네요. 남태우 씨 그 분량이 많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편집이 안 된다면 꽤 많지 않을까. 지난번 그 케이블 드라마는 거의 안 나왔잖아요. 다 편집돼가지고. 12부작 중에 7부까지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많이 나오기는 했으나 비중이 없는 역할이었고. 대사가 없었죠? 예, 대사가 5부에 딱 한 번. 백그라운드로 그냥 걸려 있었죠. 예. 거의 제가 이제 그 소품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세트처럼 있었고 움직이는 세트였고 이번에는 그보다는 분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중은 훨씬 있는. 그리고 또 드라마 자체 이야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포털에 드라마 미리 보기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예. 그 예고편에서 남태우 씨가 굉장히 비중 있는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죠. 박신양 씨하고 다투는 장면도 그대로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팬들이 기대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 이제 그게 1회분인데 1회에서 굉장히 그 사건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는 꽤나 비중 있게 나와버린. 어떤 역할이죠? 형사반장 역할입니다. 형사반장? 네. 그러면은 이 변호사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대결을 벌이죠. 벌이고 이제 박신양 씨, 즉 조드로가 초반에 저에게 이제 와서 굉장히 크게 봉변을 당하죠.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찍었던 거. 이거 뭐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본편 전에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스페셜 예고 나간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신양 씨 갑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가 실종됐어요. 이건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진짜 우리들 어쩌는 겁니까 대체? 이거 사람 찾겠다는 수사 기록 아니잖아요. 이건 내 감이. 이거 또 그놈의 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연기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세게 나옵니다. 자, 김하진 기자 어땠어요? 연기를 보고. 근데 저는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하거나 배우일 때 가장 빛난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남배우님 그래요? 연기를 처음 이렇게 길게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 방송에서 랩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지금 예고편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고편이 더 나왔어요? 네. 그 박신양 씨와 같이 이렇게 호흡을 그거는 맞추면서. 제가 지금 라디오에서 하려니까 좀 부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가 박신양 씨가 아니고 이동영 씨잖아요. 아무래도 감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도 감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보다 최소 5배 이상의 분량이 제가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포털에 이 미리 보기가 공개가 됐는데. 예, 민망하더군요. 예, 댓글을 보면 이 좀 박신양 씨 이런 주연 뭐 힘내세요가 아니고. 한마디도 없어. 남태우 씨 남태우 응원합니다. 다 이거예요. 예, 이거 민망합니다. 예, 이거 결국 YTN의 힘 아닙니까? YTN의 힘이기도 하고요. 네. 제 또 인간 매크로 전사들의 어떤 힘이 아닐까. 제가 뭐 특별한 지령을 내린 바 없는데 이분들이 와서 뭐 창작까지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 내용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거의 스토리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유출한 거 아닙니다, PD님. 남태우 씨 여자친구가 그거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랬을 것 같은데. 집에서는 모릅니다. 예. 근데 뭐 솔직하게 봤을 때는 뭐 YTN의 힘이나 남태우 씨 매크로의 힘은 아니고 저의 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감사해요.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박신양 씨는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간 이미지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저하고 만나자마자 초면이잖아요. 바로 싸워야 된다고. 근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좀 즉석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동영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오래 봤는데도 이게 다 자기 덕이다. 참 아전인수 대단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동영 작가 피하려다가 마을에 평화가 왔다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선수호 변호사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그 친구 더 할걸요? 예, 그 선한 얼굴에 말이죠. 제가 노래 부담 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시키지 않아도 끝까지 했는데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 지금 제가 좀 공포증이 왔습니다. 벌써. 예. 손수호 변호사 무서운 분이군요. 팟빵 앱으로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님께서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듣게 됐는데요. 오늘 유쾌합니다. 남배우님 코너도 무사히 넘어가길 다들 이렇게 걱정하고 있군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나라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안심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늘 불안한 방송을 해드리고 있죠. 예. 몇 편까지 찍으셨어요? 1, 2부가 다음 주고요. 1, 2부 찍고요. 11월에 찍었고요. 중간에 푹 쉽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마 이런 지지와 이런 많은 응원 댓글이 있다면 중간에 아마 좀 조속히 다시 등판하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털 댓글 하나만 살펴볼까요? 에코제이님께서 경찰팀장님 전두환 씨 고향집 방화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전두환 씨 고향집에 불냈었습니까? 언제? 뭐 다 하시면서 그걸 굳이 물으십니까? 예. 근데 이게 참 민망한 게 제작진이나 혹시 KBS 수뇌부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다 댓글을 그렇게 쓰고 어떤 분들은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글이 있습니다. 이건 보면 세상 많이 좋아졌네. 이제 뭐 방화범 형사반장 역할도 하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건 칭찬인지 비난인지. 예. 아니 글로 그냥 썼을 뿐인데 비아냥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느낌이 그렇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물어봤더니 예. 본인은 응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씨 생가 집에 불을 낸 사람으로서 최근에 이순자 씨가 남편이 네, 민주주의 그렇죠. 이런 발언했잖아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뜨리고 했는데요. 거기다 또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뭐 남편한테 한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어떤 계기가 아닌가, 반어법으로. 오히려 만주 공관학교 이쪽에서 또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거기에 또 양아들 형태로 와서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만주주의를 잘못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김하진 기자가 동네 변호사 조드로 2 취재할 생각 없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특이하게 제작 발표회 형태가 아니라 시사회를 열어요. 조드로가. 그래서 저는 안 가는데, 네, 후배가 갑니다. 후배 갑니까? 네. 남태우 씨는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시사회 하는 거? 전혀 시사회도 모르고요. 1월 1일에 스페셜 방송이 나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남들이 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나왔더군요. 네. 정말, 격세지감 느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뭐 위키백과나 이런 때 보면 출연진이 한 20여 명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백과 쪽에 가면 제가 또 있어요. 근데 제 동명이인 아주 젊은 배우가 네네. 있습니다. 92년생. 이분으로 또 나오더라고. 제 이름이 나오면서. 그래요. 자, 아직은 제가 인지도가 낮다. 남태우 씨 동네 변호사 조드로 이 정도 홍보해줬으면 됐죠 이제? 이 정도면 뭐 엄청나죠. 이제 KBS 2와 YTN은 이제 거의 뭐 형제 방송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 제작진한테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YTN에서 홍보를 했다고. 이게 다 이동영 작가 덕이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룹 MC 더 맥스가 정규 9집을 발표했다. 벌써 9집이에요. 네, 데뷔한 지 올해로 19년 차가 됐으니까. 오래됐네요. 네. 3년 만에 정규 음반이기도 하고 또 이수 씨가 직접 자작곡도 실었고 전곡 프로듀싱으로 또 참여를 해서 또 오랫동안 또 공들여 만든 음반입니다. MC 더 맥스. 타이틀곡 어떤 겁니까? 네, 타이틀곡은 넘쳐 흘러라는 곡이고요. 좀 잔잔한 발라드 곡인데 이수 씨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좀 특징이고 이별에 대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음원 차트 1위를 다 석권했습니다. 벌써요? 네, 공개하자마자. 네.
MC 더 맥스 많은 분들이 음악을 사랑할 텐데 그 앨범도 앨범이지만 OST 드라마 OST도 상당히 많이 인기 있는 거 만들었었죠. 네, 이수 씨가 그 OST에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뭐 드라마 마이를 비롯해서 괜찮아 사랑이야, 뭐 냄새를 보는 소녀, 태양의 후예 등 또 많은 OST를 부르면서 그 OST도 음원 차트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오르고 또 오랫동안 그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남태호 씨는 MC 더 맥스 노래 아는 거 있어요? 제대로 모릅니다. 이분들이 세 분이라는 것 정도만 그 이수 씨가 가수 린 씨와 결혼했던 것 정도. 네. 그 정도만 알고 노래는 알 듯 말 듯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수 씨가 TV 출연이 계속 정지 있었잖아요. 네. 풀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풀린 곳이 곳곳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출연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출연을 하겠다고 예고가 나가거나 뭐 출연을 물망을 오르고 있다고 하면 여론이 좀 좋지 않아서 출연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콘서트도 엽니까? MC 더 맥스? 네, 지금 계속 콘서트 중이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게 음악 활동이 콘서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전국 투어를 도는데요. 제주도까지 또 투어 콘서트를 열기 때문에 또 팬들은 공연장을 찾아서 MC 더 맥스 노래를 듣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조금 충격적인 뉴스인데 배우 신동욱 씨가 할아버지와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96이 된 할아버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손자 신동욱 씨가 자신을 임종까지 잘 모셔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좀 일부 땅을 이전해서 줬는데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산만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땅과 건물을 손자한테 줬다. 네. 대신에 내가 사망할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 근데 그걸 보살펴 주진 않고 땅도 뺏어가고 건물도 뺏어갔다. 네, 뺏겼다 이렇게 주장을 주장. 하는 건데. 신동욱 씨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신동욱 씨 측은 조부의 주장이 허위이고 소송 중인 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까지가 허위라는 거예요? 어쨌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 맞지만 네. 그런데 뭐가 그런데 허위라는 신동욱 씨는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게 신동욱 씨 전에 아버지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포기각서까지 쓰고 재산을 다 돌려줬는데 아버지가 다시 손자인 신동욱 씨에게 재산을 넘기고 또 소송을 거는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네. 뭐 그건 뭐 사실관계는 지금 소송 중이라니까 나중에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가 증여한 그 건물을 신동욱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다시 넘겼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이렇게 네. 소송을 거니까 소송을 걸면 신동욱 씨에게 소송을 걸어야 되니까 유명인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똑같이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당하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 신동욱 씨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여자친구에게 일단 이름만 변경을 한 상태라고요. 그러면 근데 지금 할아버지 주장은 그 신동욱 씨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 그랬다잖아. 이건 맞아요? 네, 그 명의가 여자친구로 되어 있으니까 소송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 씨 가족들이 한 일이고 여자친구가 개입을 하진 않았어요. 소송장에서는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실제로는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잠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애정 결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자식하고 손자한테 줬다 뺏고 이걸 계속 해요. 네.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 이제 신동욱 씨도 여자친구 명의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족 관계가 파국에 이른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법적으로는 친족 상도례라 그래서 친족 간에 일어난 어떤 뭐 예를 들어 절도든 뭐든 약간의 범죄 행위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은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법적 판단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가족 간의 분쟁이니까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포구 마포대로님께서 김나 박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가창력으로만 본다면 이수가 탑 티어인 건 맞는데 김나박이가 뭔 말입니까? 모르시죠? 예. 네, 압니다. 아십니까? 김범수, 나을, 박효신, 이수 이렇게 되죠. 네. 그래요? 보컬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네. 예. 안이 바뀌면 들어봤어요. 안희정, 이재명, 안이 바뀌면 들어봤는데. 박원순. 예, 김나박이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노래하면 이제 알아주는 보컬리스트인데,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 가수가 가장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좀 논쟁이 붙기도 하고. 그럼 요 네. 앞에 오는 김이 제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하기 좀 편하게 불려진 것 같아요. 이제 말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김나박이 이렇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가나다 순입니다. 네. 그렇네요. 예. 이게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팬들 간에 큰 싸움이 그렇죠. 납니다. 순서에. 누가 1인데 이거 못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4대 천왕 중에 1인지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부터 할 얘기는 또 네티즌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됐던 이야기인데, 연말이 시상식 시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승기 씨가 SBS 대상 받았죠? 네, 연예대상을 받았어요.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로 이제 군대 제대 후에 복귀를 또 화려하게 했는데 이제 공을 인정을 받아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네. 과연 이승기가 대상을 받는 게 맞느냐? 그렇죠. 받자마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댓글로도 굉장히 뜨거웠고 사실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살짝 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백종원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맞죠? 골목식당의 시청률도 높았고 또 화제성에서도 단연 또 가장 높았기 때문에 시청률, 화제성 모두가 다 골목식당이 압도했는데 그 집사불체 이승기가 받은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백종원 씨가 상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SBS는 공식 입장이나 그런 말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백종원 씨가 연예대상 시상식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참석을 했는데 상을 못 받아서 아마 좀 좋아하는 팬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SBS 연예대상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미우새에 출연했던 단체로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다 받으셔가지고. 올라와서 받으셨죠. 네. SBS뿐만 아니고요. 연말 이게 각 방송국 연예대상이라든가 연기대상인 거 보면 한동안 또 공동수상을 남발했어요. 네. 과연 이게 시상식에 맞는 행동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태우 씨는? 예, 시상식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람에 맞춰서 마치 상을 만든 듯한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승기 씨 수상과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방송국에서 출연 연예인의 관리 차원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연예인이 타 방송사 가지 않게 여러 차례 배려해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수상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더 권위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SBS 입장 나왔나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또 백종원 씨의 입장도 또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 좀 밝히는 법도 한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청원이 16개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고 또 공정성 논란을 또 휩싸였는데도 SBS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쯤에는 이동영의 유수 정면 승부 같은 경우도 연말 가요대상에 있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 1년간 부른 노래를 가지고 팬분들의 댓글, 청취자 의견 70%, 제작진 의견 30%에서 이동영의 유수 정면 승부 2019 연초 가요대상 한번 선정해 주시면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하신 것 같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그간에 제가 불렀던 걸 뽑아만 주신다면 다음 주 제가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하지 않습니까? 7대3. 됐고요. 네. KBS 드라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니까 올해죠. 올해 연말 KBS 연기대상, 신인상 네. 이런 거 기대해도 됩니까, 남태우 씨? 그러면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최저 출연 분량으로 상을 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거 말고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KBS. 중간에 할 수 있다면. 네.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최고령 신인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령 신인상. 예. 54세 신인상을 타는. 왜냐하면 이제 송혜 선생님도
60 정도 넘으셔서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태공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결코 늦지 않았다. 작년에 드라마 재작년인가요? 드라마 그 스페셜인가요? 예, 그것도 KBS 아니었어요? 예, KBS 1이었나? 그게 하여튼 2017이었고요. 미스트리스가 이제 2018년 초 그리고 이제 2018년 말에 찍은 게 이제 조드로2 이렇게 되죠. 미스트리스는 방송 어디서 했나요? OCN입니다. OCN. 예. 예. 작년 초. 예, KBS 올 연말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불법 영상 파일로 유포가 됐고 그래서 제작자가 강경 대응이 났었다고요? 네, 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동영상 사이트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이제 불법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작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네, 경고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은 국가부도의 날뿐만이 아니고 VOD로 서비스가 되면은 다 불법 사이트에서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요거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한국의 영화 시장이 이제 8대2 시장이라 해서 1차 시장, 즉 극장 개봉이 80%의 수익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모든 힘을 쏟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관에 없다 책 냈지 않습니까? 그 책도 스크린 독과점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1차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마케팅비도 듭니다. 그럼 이 돈들이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쪽은 2대8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2차 시장이 80%를 차지하는 거죠. IPTV부터 해서. 그래서 이건 결국은 당장 단속 이런 것보다는 궤도를 통해서 이 시장도 좀 균형을 맞춰서 최소한 5대5나 뭐 3대7 시장으로 해서 예. 2차 시장이 커진다면 정확한 수익 배분과 불법 영상 파일의 유포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